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전선거 부정선거론이 보수진영 안에서 계속 큰 화두가 되고 음모론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환경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아직도 안 돼 있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4월 20일 날 김세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김 의원도 김형호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과 함께 현실과 동떨어진 공천으로 통합당 몰락의 일익을 담당했던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세현 의원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21대 총선 결과에서 의심을 사고도 남음이 있는 통계적 특이점을 꼼꼼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관해서 어떤 통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통념을 벗어나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거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준석 후보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의 분격입니다. 낙선한 이준석 후보는 4월 18일 시중에 떠도는 4.15 총선 관련 사전투표 조작설과 음모론 제기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 이상 사전투표 조작설을 이야기한 사람은 유튜브 농간에 계속 놀아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선거를 하는 후보는 일반인들이 보는 개표 방송보다도 더 정확하게 개표 상황을 챙기고 자료를 수집하며 혹시라도 미분류된 표나 잘못 분류된 표가 없는지 개표 참관인을 통해 살핀다. 선거 조작은 각 동네별로 수십 명의 개표 참관인과 선관위 전체가 결탁했다고 보지 않는 할 말이 아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선거를 오랫동안 해온 경험자들은 선거의 투표보다 투표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개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익숙하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규모 인력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선거에서 무슨 장난을 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사전투표 조작설이라든지 음모론을 부인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엄청난 일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무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캐는 이준석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루킹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에는 누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그냥 절대로 없다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열린 마음과 유연한 태도를 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탐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연령, 지위, 직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4.15 총선 결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돈이 생겨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명감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총선 결과가 하도 이상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국 곳곳에서 분석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집단지성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4.15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따라서 진실을 끝까지 덮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나서서 행한 통계 분석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맨날 며칠을 투자해서 그냥 보수 없이 행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투혼은 그야말로 자발성과 진실에 대한 열정이란 표현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4.15 총선에 대한 통계 분석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또렷해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통계적 패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그런 통계적 현상을 두고 우연한 현상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만 하더라도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무려 10에서 12% 정도 앞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10에서 12% 정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20대 총선을 넘어가 보면 지역별 오차는 거의 없습니다. 0에서 7% 정도, 일정한 패턴을 전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들쭉날쭉입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이죠. 21대 총선과 20대 총선을 상호 비교해 보면 통계적 개입이 없다는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낮은 현상으로 추측됩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을 상호 비교하면은 20대 총선에는 분명히 통계적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확신이 드는데 21대 총선에 대해서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탐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단지성의 왕성한 그런 발현을 미뤄볼 때 불가능하게 보였던 통계적 현상의 실제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의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완전히 밝혀질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여러분의 특별한 분석 결과를 소개해 드립니다. 4월 20일 자정 무렵에 나온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의 분석 표갈기 21대 총선 완벽 분석 사전투표 표갈기란 무엇인가는 모든 분들이 한번 주목할 만한 좋은 분석 결과입니다. 발생하였을 법한 통계적 개입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말이 아니라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가지고 이 소개한 지금 이 분야에서 의혹 제기라는 부분에서 제기 수준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진행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 가지 더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일찍부터 셸돈 초라는 분이 논리적 추론과 자료 분석으로 주장한 것과 얼추 비슷합니다. 통계적 개입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실리아TV를 방문해서 구독도 하시고 따뜻한 격려도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사회를 지키는데 여러분이 기여하실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역할이고 헌신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